네, 커피의 향에는 커피가 식물로 땅에 심어져 있을 때 자라면서 만들어지는 효소 작용에 의한 향, 효소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향, 그리고 볶으면서 갈변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향, 그리고 또 볶으면서 건열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향, 그리고 이렇게 볶으면서 너무 많이 볶게 되면 탄향 같은 게 나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향들이 나게 되는데요. 이런 향의 결점 등이 생성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볶으면서 만들어지는 향 중에 갈변 반응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갈변 반응은 갈색으로 변했다는 거죠. 갈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겼었던 게 갈색으로 변했다. 갈변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향. 갈변 반응은 식품의 조리, 가공 과정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건데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게 되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죠. 이거는 효소적인 변화가 아니고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이에요. 효소적인 갈변 반응은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요. 바나나 껍질 까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거, 그리고 사과 깎아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거, 이런 거는 효소에 의한 갈변 반응이고요. 커피가 열에 의해서 볶아지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거는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갈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거에는 세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카라멜화, 그리고 하나는 마이야르 반응, 그리고 또 하나는 클로로겐산에 의한 갈변이에요. 카라멜화는 생두에 있는 당 성분이 고온으로 가열되면서 열 분해 또는 산화 과정을 거쳐 카라멜로 변하는 것.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하얀색 설탕, 하얀색 설탕, 그 뭐지, 달고나 만들면 갈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카라멜 향 같은 게 나죠. 이게 카라멜화라고 보시면 돼요. 당 성분이 열에 의해서 가열이 되면 열 분해 또는 산화 과정을 거쳐서 캐러멜로 변하는 거, 이거 캐러멜화 과정.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 생두에 있는 미량의 아미노산 단백질, 이게 환원당, 다당류 등과 작용해서 갈색의 중합체인 멜라노이딘을 만드는 반응. 이 멜라노이딘으로 인해서 커피가 갈색을 띠게 되는데요. 이거를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빨간색 고기 구우면 무슨 색이 돼요? 빨간색 고기를 구우면 갈색이 되죠. 이거를 마이야르 반응의 대표적인 현상이죠. 클로로겐산에 의한 갈변, 클로로겐산류, 그리고 단백질, 다당류와의 반응으로 고분자의 갈색 색소를 형성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커피가 갈변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팅을 하고 나서 미성숙두 같은 경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전전 시간인가? 네, 미성숙두 같은 경우에는 갈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밝은 색으로 남아있다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미성숙두에는 당이나 아미노산 성분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갈변화에 필요한 당 성분, 아미노산 성분이 없어서 갈색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전에 수업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다른 거는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는데 얘 하나만 밝은 색으로 남아 있죠. 이게 미성숙도. 이렇게 갈변화 되지 않는 거는 갈변화에 필요한 당 성분, 그리고 아미노산, 이런 게 다 만들어지기 전에 수확했기 때문이에요. 갈변화가 안 된 거. 네. 자, 그리고 후각에 그럼 효소작용은 어떤 향들이 있는지, 갈변 반응에 의한 거는 어떤 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효소작용, 식물이 자라면서 만들어지는 향에는 플라워리, 꽃향, 프루티, 과일향, 허브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향들은
굉장히 가벼워요. 분자가 가벼워요. 그래서 열에 의해서 금방 날아가요. 커피를 수확을 해서 많이 볶잖아요. 색이 진하게 많이 볶게 되면 이런 것들은 가볍기 때문에 열을 막 가하게 되면 열에 의해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커피는 이런 향들을 날아가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 많이 볶지 않아요. 그래서 신맛이 클로로겐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맛이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는 만들어지는 향에는 너트향, 캐러멜향, 초콜릿향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볶게 되잖아요. 더 많이 볶게 되면 부정적인 향이 나게 되는데요. 매운향, 뭐 스파이시향, 송진향, 그리고 우디, 나무 껍질 뭐 이런 냄새, 아니면 약품 냄새, 고추, 생강, 톡 쏘는 향, 탄향, 연기체 이런 향이 나게 돼요. 커피를 많이 볶게 되면 탄향, 연기체 이런 향 나게 되죠. 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커피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향들이 많이 나게 되고 비싼 커피에서는 이런 향들이 많이 나게 되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커피의 향미 평가. 향의 강도를 보면요. 리치 강한 거를 향이 강한 거, 향의 강도가 센 거를 리치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덜 하지만 약한 향이 나는 거는 풀, 그리고 라운디드는 풍부하지도 않고 약한 향을 이렇게 향의 강도를 리치, 풀, 라운디드, 그리고 이것보다 낮은 거는 플랫하다고 말해요. 플랫하다고 말합니다. 향이 매우 약할 때. 플랫하다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촉감은요. 촉감. 떫음과 같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혀가 느끼는 촉감을 봤을 때요. 바디감을 커피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바디감은 물을 마셨을 때는 가볍게 넘어가는데 두유를 마셨을 때는 묵직하게 넘어가는 거. 두유에는 물보다 고형 성분이 많이 녹아져 있죠. 또 한 가지 그럼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물에다가 미숫가루 탔어요. 어떤 게 더 바디감이 있냐면 미숫가루 물이 더 바디감이 높죠. 이런 고형 성분이 많이 있을수록 thick하다고 하고, 그 다음은 heavy, light, thin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지방 함량에 따라서도 바디감을 높게 느끼게 되는데요. 우유하고 생크림하고 비교해 보세요. 생크림에는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잖아요. 생크림. 그러니까 버터리하죠. 버터리. 그거보다 조금 낮으면 크리미, 스무디, 스무스, 그리고 워터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방 함량에 따라, 고형 성분의 양에 따라서 바디감을 높게 느끼게 돼요. 자, 그리고 커핑. 커핑이라는 거는 어떤 농장에서 커피를 재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팔아야지 돼. 그러면 소비자들이 와서 이 커피는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 커피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커피에는 어떤 맛, 어떤 향이 있어요. 이 커피는요, 땅콩 향이 나고요. 그리고 자두 향이 나고요. 그리고 단맛이 강한 커피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키로당 뭐 3만 원에 파는 커피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려면 커피를 그 농사를 지은 많은 커피 중에서 샘플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향이랑 맛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평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거의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등급을 분류를 해야지 되겠죠. 그렇게 하는 행위를 커핑이라고 해요. 커핑. 이 커핑을 하는 사람들을 커퍼라고 합니다. 커퍼. 커핑의 향미 평가 순서는 멀리 있어도 향기가 막 날아오죠. 향이 막 날아오죠. 그러니까 우선 향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향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기 중에 날아다녀요. 그래서 향을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맛을 보고 혀에 느껴지는 촉감을 평가를 해요. 이렇게 하는 거를 커핑이라고 합니다. 커핑을 할 때는요, 한 개의 커피를 평가를 하더라도 이게 5개, 이게 한 개의 커피, A 농장, B 농장, C 농장, D 농장 이렇게 간다면 A 농장 하나의 커피를 평가할 때 샘플을 5개, 1, 2, 3, 4, 5 이렇게 1, 2, 3, 4, 5 5개를 놓고 평가를 해요. 왜 5개를 놓느냐? 하나만 놓고서는 평가를 한다면 혹시라도 그 하나만 놓고 할 때 운 나쁘게 이 커피에 퀘이커 미성숙두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썩은 거, 뭐 곰팡이 난 거 이런 게 운 나쁘게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농장의 커피를 모두 다 그렇다고 그런 맛을 가지고 있고 품질이 안 좋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한 농장의 커피를 한 개의 커피를 평가를 할 때라도 꼭 5개의 샘플을 가지고 해요. A 커피, B 커피, C 커피 이렇게 해서 각각 5개씩을 놓고 평가를 하게 돼요. 이걸 커핑이라고 해요. 커핑. 네, 이렇게 5가지를 놓고 하게 돼요. 자, 커핑 책에 보시면 분쇄된 원두를 커핑볼에 담고 그리고 물을 부어서 맛과 향을 측정하는 방법,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해서 향미의 특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 인지, 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커핑을 하는 사람을 커퍼라고 한다. 자, 우리 그러면 커핑을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Hello, Roasty audience. I'm Mayanne from Marley Coffee, and today we're going to be cupping a couple of different coffees from the Marley Coffee line. Yeah, so I guess the process is just going to be we're going to grind these to a medium coarse grind. We're going to smell the coffee and do our first kind of analysis just based on aroma. The second step to cut. 네, 제일 처음 뭐 해요? 향을 맡죠. 향을 맡아요. 향은 좋은 향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향들은 금방 날아가거든요. 금방 날아가요. 그래서 우선은 향을 맡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요. Analysis just based on aroma. The second step to cupping is then bringing your water to the correct temperature. That can be anywhere from 190. 그 다음에 물을 끓여가지고 96도 정도 된다고 그랬죠. 96도 정도의 물을 99 to 205 degrees, and then you slowly pour the coffee over the grounds, and then you do a second analysis of aroma. So once we get a couple seconds to smell how the coffee changes when hot water has been poured over it, we're going 물을 부은 다음에 물에 적셔진 커피의 향을 맡는 거예요. 물에 적신 아까 전에는 분쇄된 커피의 향을 맡았고 그다음 물을 부은 다음에 물에 젖은 향을 맡아요. to take these two little spoons and kind of push the grounds away from us. And once you kind of push the grounds away, that's going to give us another opportunity to analyze the aroma coming off of the coffee. But then for the tasting analysis portion of the cupping, you're going to want to scoop the majority of this crust that's formed on the top off into a separate bowl. And so that'll allow you, when you go back and kind of cup, you can just dip your spoon and slurp away. So then after we do that,
we'll dip a little bit of our spoon into the coffee, and then we get to do the super fun part, which is taste the coffee. And then we'll do an analysis based on the flavor profile that we get when we swish the coffee around our tongue. I kind of like to, when I'm tasting coffees blind, guess where the coffee is coming from, what level of roast the roaster decided to apply to that, try to detect any impurities in the flavor, and then also just note what I really like about them. It's always good too to continually taste the same coffee over and over again, just to see if you notice different things over the course of tasting over a period of time. I know some guys who sound like an eagle when they're posting. They're just like, it's like the loudest, most amazing noise ever. Thanks a lot for doing this cupping protocol with us. Thanks to roastycoffee.com for coming to visit us at Marley Coffee today. If you need any more information. 네, 이제 우리 커핑을 하는 걸 봤는데요. 이 여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큰 소리로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커핑할 때 이렇게 하면서 휘파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커핑을 할 때는 작은 스푼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흡입을 하게 되는데요. 빠르게 흡입을 하면서 입 전체에 퍼지게 하고, 그리고 증기화된 게 후광으로도 넘어가서 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강하게 흡입을 하게 돼요. 네,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핑은 향기, 맛, 촉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커핑을 하는, 지금 동영상에서 보셨었죠? 커핑을 하는 방법은요. 그래서 커피 샘플이 필요해요. 커피 샘플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게 되죠. 150ml당 8.25g 정도의 비율로 다 모두 다 컵마다 똑같은 비율로 커피를 담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물은 100에서 한 200ppm 사이에 용존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물을 쓰고요. 커핑 스푼, 떠서 맛보는 커핑 스푼은 4에서 5리터 정도, 5ml, 4에서 5ml의 커피를 담을 수 있는 크기면 돼요. 자, 우선 커피를 분쇄했으면 분쇄한 커피의 향을 맡고요. 이렇게 손을 만들어서 코만 들어갈 수 있게 해서 프레그런스, 분쇄되어 있는 커피의 향을 맡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게 되죠. 93도에서 96도 정도, 아까 전에 96도 정도로 나왔는데 그 정도의 물을 부어주신 다음에 흔들려지지 않게 가만히 한 4분 정도 놔둬요. 그러면 커피가 우러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스푼으로 이렇게 밀어서 브레이크, 깬다고 하는데요. 브레이크 아로마를 맡아요. 그리고 그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둥둥 떠 있는 커피, 요 둥둥 떠 있는 커피들을 다 떠서 커피 가루를 걷어내고요. 이걸 스키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걷어낸 다음에 이제 시음을 해요. 슬러핑. 이렇게 강하게 흡입하는 거, 전체적으로 입 속에다가 분사시키는 거, 이런 슬러핑을 해요. 슬러핑. 그리고 나서 맛을 보면서 프레그런스, 아로마, 플레이버, 애프터 테이스트, 엑시더티, 바디, 밸런스, 스위트니스, 유니포머티, 클린리스, 오버롤, 디펙트 스코어 등을 모두 다 이런 평가지에다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커핑이라고 해요. 커핑.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분자내 알데하이드기를 내포하고 있으며 커피의 단맛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성분은 1번 환원당, 2번 단백질, 3번 카라멜당, 4번 지질. 답은 1번 환원당입니다. 2번 아라비카 종보다 로부스타 종의 생도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성분은, 아라비카 종보다 로부스타 종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성분은 1번 지방, 2번 트리고넬린, 3번 자당, 4번 카페인. 답은 4번 카페인입니다. 로부스타 종에 카페인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로부스타 종은 병충해에 강하죠. 3번 생도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1번 무기질, 2번 비타민, 3번 탄수화물, 4번 지질.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탄수화물. 답은 3번입니다.
4번 로스팅 진행 시 현저하게 감소하는 성분과 거리가 먼 것은 로스팅을 하면 생두보다 더 많이 감소하게 되는 성분이 무엇인지. 1번 수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로스팅하기 전에는 한 12% 내외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로스팅을 하게 되면 3%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2번 카페인, 3번 트리고넬린, 4번 자당. 답은 2번입니다. 카페인은 로스팅을 전, 후 별로 차이가 없어요. 5번 커피의 신맛 성분 중 주된 용해성 물질로서 유기산의 약 3분의 2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1번 시트릭산, 2번 옥살릭산, 3번 클로로겐산, 4번 말릭산. 네, 어떤 걸까요?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클로로겐산이요. 네. 여기 3번입니다. 그리고 6번 커피의 쓴맛을 내는 주 성분으로 퓨린류에 속하는 것은 1번 카페인, 2번 카페익산, 3번 트리고넬린, 4번 퀴닉산. 답은 1번 카페인입니다. 7번 다음 중 후각의 분류 연결 중 다르지 못한 것은 1번 효소작용에 의해서는 허비, 그리고 요거는 콩류에 향해 콩 같은 거. 네. 그리고 2번 건열 반응에 의한 거는 칼보니, 스모키. 그리고 3번 갈변 반응에 의한 거는 카라멜리, 시트러스. 4번 효소작용에 의한 거는 플라워리, 프레그런트. 답은 3번입니다. 시트러스는 감귤류의 향이에요. 감귤류의 신맛인데 시트러스는 갈변 반응에 의한 건 아니고 효소작용에 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커피의 관능평가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미각, 2번 후각, 3번 촉각, 4번 청각. 8번의 답은 관능평가, 청각 아니죠. 커피, 청각 아니죠. 네, 8번은 4번이 답입니다. 9번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 밀도감 또는 중량감과 관련 있는 용어는 이거 뭐죠? 네, 1번 보기 1번 신맛, 2번 떫은맛, 3번 바디감, 4번 매운맛. 답은 3번 바디감입니다. 4번 다음의 커피 향미를 설명하는 용어는 추출 커피에서 느껴지는 향으로서 분자량이 적고 휘발성이 강하다. 네, 허벌, 캐러멜리, 플라워리 등이 있다. 네, 10번에 보기 1번 바디, 2번 아로마, 3번 애프터테이스트, 4번 허브. 답은 2번 아로마입니다. 추출 커피에서 느껴지는 향, 물을 부었을 때 느껴지는 향은 아로마라고 하고요. 물을 붓지 않은 상태, 건조되어 있을 때 느껴지는 향은 프레그런스라고 해요. 11번 향의 강도를 설명하는 용어로 바른 것은 향의 강도를 설명하는 거. 향의 강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향의 강도에서 여기 리치, 풀, 라운디드, 플랫. 네, 향의 강도. 그 중에 없는 거는 뭐죠? 다 전부 다 있네요. 리치, 풀, 라운디드, 플랫 있는데 그 순서가 요거와 다른 거를 찾는 거네요. 1번 풀, 풍부하다, 강도가 강한 것은 아니다. 2번 리치, 무난하다, 강하지도 다양하지도 않다. 3번 플랫, 풍부하며 강하다.
4번 라운디드 빈약하며 향이 거의 없다. 답이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아니, 맞는 거죠? 올바른 것은 1번 풍부하다. 풍부하다. 강도가 강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1번 풀. 네, 답이 1번입니다. 11번의 답은 1번. 12번. 다음 중 아라비카종 커피 맛을 감별하기 위한 기본적인 미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짠맛, 2번 신맛, 3번 쓴맛, 4번 단맛.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쓴맛은 기본 커피 맛을 감별할 때 기본적인 미각으로는 쓰지 않아요. 네, 쓴맛입니다. 네, 13번 SCAA 커핑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3번 방금 했었던 거죠. 방금 1번은 후미, 2번 쓴맛, 3번 향미, 4번 바디감. 네,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14번 커피의 향미를 평가하는 순서로 바른 것은 우선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아도 향이 막 멀리 있어도 풍기죠. 그래서 향기가 제일 먼저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 맛을 보고 입에 느껴지는 감촉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15번 커피 향 성분 중 밀도가 낮아 휘발성이 가장 강한 것은, 그러니까 가장 분자가 가벼운 거 어떤 건지 찾는 건데요. 네, 이 위로 갈수록 이 위쪽에 있을수록 분자가 가벼워요. 그러면 답은 15번의 답은 3번이겠죠? 3번. 16번 다음 중 지방 함량에 따른 바디감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바디감에 대한 설명으로 받는 바디감은 고형분의 함량, 그리고 고형 성분의 양에 따라, 그리고 지방 함량에 따라서 바디감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방 함량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버터리, 크리미, 스무트, 그 다음에 워터리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답은 1번이죠. 1번. 답은 1번. 자, 1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커핑 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아로마.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커피의 증발향, 물에 젖었을 때 나는 향, 아로마. 그 다음에 2번 애프터테이스트. 총체적인 느낌 및 평가로서 커퍼의 주관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 이거는 평가 항목 중에 오버롤이라는 거 있어요. 오버롤은 다른 점수들이 낮더라도 나는 왠지 이 커피가 좋아 하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커퍼의 주관적인 평가예요. 주관적인 평가.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애프터 테이스트는 마시고 난 후에 느낌을 적는 게 애프터 테이스트고, 여기에 있는 설명은 오버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은 답이 2번입니다. 17번의 답은 2번.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